네, 날싹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들의 호재가 나오면서 이틀째 급등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면서 10시 36분경에는 21,40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다가 그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10시 56분경에는 21,273포인트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현재는 강 보합권인 0.27% 정도 상승한 21,33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과 더불어서 어제 발표된 CPI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든 미국 시장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미국 시장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아직도 안개 속의 형국입니다. 지금 봐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네. 일단 CPI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내피셜을 말씀을 드리고 네. 말씀을 또 차근차근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자, 저번에 어떻게 했어요? 2025년 1분기 미국 GDP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이 나왔죠.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미리 관세발 이슈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후에는 2분기 때는 다시 한번 플러스를 보여줄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전 여기에서 어디에 CPI가 숫자가 낮게 나온 거를 원인을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소비가 사람들이 위축이 되죠. 야, 아무래도 관세발 이슈가 있으니까 내 씀씀이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저번에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인형 20개 살 거 3개면 충분할 수 있는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좀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좀 밑에 있는 중산층 이하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어떤 휴가 그런 계획들을 아무래도 관세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비행기 타는 걸 자제를 하고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자동차로 이동하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엔 소비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결국엔 CPI 숫자가 낮게 나온 거지 이게 지금 인플레가 저는 꺾인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인플레가 꺾였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게 우리가 기준점은 가지고 가야 되죠. 결국엔 뭐예요? 연준이죠, 연준. 연준이 이제 쿠글러 연준 이사도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봐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고 관세발 이슈가 많다. 파월 시장도 누누이 강조하는 얘기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착시 현상이고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이 되겠죠. 그럼 5월 달에 이제 CPI를 한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히 답을 좀 찾을 수 있겠다. 그와 더불어서 자, 아까 말씀대로 소비가 위축이 됐다는 거는 도매 판매, 소매 판매 지표로 보면 저의 말이 설득력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CPI는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럼 향후에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이제 우리 시청자들 가장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 화면입니다.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좀 너무 좀 이렇게 세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주말에 이제 스웨덴 제네바에서 이제 미국, 중국 관세 미팅이 열렸죠. 그죠? 자, 열리기 전에 시장에서는 이제 50% 정도 관세를 내릴 거, 50% 정도 하겠다. 다 내려서 50% 정도 유지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바로 반박을 했죠. 아, 나는 50% 아니야. 80% 정도는 해야지 적당하다. 근데 갑자기 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115%를 내렸어요. 양국이 합의를 했죠. 110원을 해서 그러니까 대중은 30%, 대민은 10%. 그죠? 결국 펜타닐 때문에 20% 플러스. 결국에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이제 화들짝 놀래고 결국엔 트럼프가 다시 주식을 끌어올리는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거기와 더불어서 또 그 다음날 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소액 여기 있죠. 소액 소포 관세. 이것도 120%에서 54%. 이틀 연속 완전히 서프라이즈 연출하면서 엄청난 상승장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번외적인 말씀인데 자 비트코인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아들 둘이서 지금 회사 차려갖고 좀 뭐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동반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한간에 얘기는 뭐 15만 불까지 간다. 뭐 그다가 지금 거의 지금 10만 불을 안 차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제목처럼 트럼프가 리딩방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증권거래소 트레이더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제 또 CPI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으니까 파월러 금리 내려라. 자꾸 압박을 하고 있어요. 파월은 안 통하는, C도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주식 나스닥이 2,000, 그죠? 100을 훌쩍 넘어서 S&P도 6,000을 바라보고 있어요. 6,000을, 그죠? 어마어마한 이틀 만에, 그죠? 이틀 만에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너무나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개인 투자 매경이 너무나도 이게 갭이 커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인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으로 상승, 즉 베어 마켓 랠리가 형성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고 제가 그 답을 말씀을 좀 할게요. 자, 결국에는 월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경기 침체가 올 때 반응을 한다. 그런 월가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제가 몇 주 전, 한 2주 전, 3주 전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UPS가 2만 명 감원을 했고 또 MS가 전체 인력의 3%, 약 7천 명의 구조 조정을 지금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이런 대기업,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경기 침체의 서막이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다음에 7월, 8월에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 어떤 예산을 또 이제 확정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TGA,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 이제 통장을 TGA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제로예요, 제로. 그 돈을 채워놔야 뭐 국가 재정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채워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중국하고 어떤 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 트럼프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까지 육박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30년 금리도 4.9%대까지 와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일시적으로 주식을 끌어올리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자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여기 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도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럼 이번에 만기 도라는 데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등등 대도시의 공실률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뭐 그냥 뭐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굵직굵직한 건물도 많고. 자, 그럼 재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공실률이 많은데 과연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높은 4.5% 금리 때에서 말이에요. 그때는 저금리였을 거예요. 한 2%대였으니까. 지금 이제 변동금리예요. 부동산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개인은 또 다릅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아직도 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데 중국이 또 아까 미중에서 발목을 잡았죠. 잘못 잡은 원인은 딱 하나죠. 히토리죠, 히토리. 자, 히토리는 반도체 등등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중동을 제가 이제 트럼프가 자꾸 가고 뭐 아까 뭐 시리아하고 뭐 광물을 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히토리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광물 찾아 산만리를 좀 떠나는 게 아닌가. 왜? 90일 유예 동안 뭔가 이제 트럼프는 이를 박박 갈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중국 잡아뜨려야 되는데 결국에 히토리를 이걸 내가 확보를 어느 정도 못하면 상당히 내가 이 관세 협상에서 완전히 뒤로 현재는 한 발 후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히토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미국이 어떤 승기를 잡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든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자, 관세가 유예가 된 거고 관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30%, 10%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든 관세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꺾이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뭐 화면 잠깐 내릴까 이거 마저 더 드리고 잠깐만요.
자, 지금 제가 잠깐만 여기 CME 패드워치를 한번 이제 6월 18일, 그죠? 자, 그러면 한국 시간에 6월 19일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 보면 자, 어제 CPI가 나오고 나서, 그죠? 잠깐 밑에 내려올게요. CPI가 나오기 전에, 그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니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동결이 24.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다가 이제 일주일 전까지만 78.4%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지금 더 올라왔어요. 91.6%. 이게 뭐란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랑 맞는 거예요. 자, 연준은 뭐예요? 숫자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한 답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어제 CPI 잘 나오고 뭐 미중 협상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으면 이거 반대로 가야죠, 지금. 91.6%가 엄청나다. 여기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지 않는 이상 이게 숫자가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제 기업들 1분기 2025년 기업들 이제 실적들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고 결국엔 연준 위원들이 이제 6월 18일까지 쏟아져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5월 말에 실업률, GDP, 그러니까 비농업, 그다음에 CPI 요 정도. PC도 있겠죠. PC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 PPI가 있는데 자,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준다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소비가 위축기 때문에 사람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안 돌리는 거죠. 소비가 없는데 왜 돌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죠.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죠. 소매 물가지수예요. 그럼 당연히 생산자가 안 좋으니까 소비자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낮다고 무조건 저는 좋게는 생각할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의사들을 발현하면서 그리고 또 CME 패드워치의 금리 상황들을 체크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베어 마켓 레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나스닥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을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할게요. 네.